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밤중 외딴 별채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달콤한 신음소리. 공자님, 오늘 밤만은 제발 가지 마세요. 그날 밤 23 가난한 선비는 과부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그 선비가 과부의 방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가난한 선비 영달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주를 지닌 터라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앞날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읽어보았느냐? 예, 스승님. 이미 3번을 읽고 외웠사옵니다. 과연 그러하냐? 그렇다면 그 뜻을 말해보거라. 저당 훈장님 앞에서 책을 읽던 영달의 목소리는 맑고 우렁찼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사서삼경을 모두 암송할 만큼 영특했지요. 영달아, 너의 재주로 과거만 치른다면 틀림없이 급제할 것이니라. 스승님, 하온데 영달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23살의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의 한숨에는 깊은 시름이 묻어났지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시고 어머님마저 절방앗간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어찌 과거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영달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책 한 권 없이 남의 집 책을 빌려다 공부를 해야 했고 종이와 붓값을 아끼려 땅바닥에 글씨 쓰기를 수백 번. 그렇게 영달은 자랐습니다. 스승님, 과거를 보러 한양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옵니다. 먹을 양식은 고사하고 길을 떠날 만한 말 한 필조차 없사옵니다. 영달의 말에 훈장님은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의 재주를 아까워하시는 마을 양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의 셋째 따님과 혼인하면 한양 과거기를 도와주시겠다 하시던데. 스승님, 그건 안 되옵니다. 영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양반의 셋째 따님은 이미 40을 넘긴 과부였기 때문이었지요. 마을에서는 그녀가 젊은 선비들을 유혹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영달아, 너의 재주를 썩히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그날 밤 영달은 달빛 아래서 오래도록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품어온 다른 꿈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어진관리가 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싶다는 꿈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달빛은 여전히 고민에 빠진 영달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튿날 영달은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오나 이번 과거에는 꼭 한번 응시하고 싶사옵니다. 하면 그 양반가의 셋째 처자와 혼인하여. 아니옵니다, 아버님. 그것만은. 영달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고,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너의 아비는 병으로 누웠는데 내 힘으로는 쌀독이 바닥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구나. 어머님, 제게 3년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님의 고단한 삶을 형쾌 해드리겠나이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여보시오, 안에 계시오. 다름 아닌 마을 양반의 셋째 딸 숙향과부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홀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이고, 반갑소이다. 마침 우리 영다리와 혼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님, 저는 잠시 밖에 보리리. 영달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숙향과부가 그의 소매를 살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자님, 저를 그리 피하지 마시어요. 제가 비록 나이는 많사오나 그동안 공자님 같은 분자를 기다려왔나이다. 달빛 아래 숙향과부의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는데 분명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고운 자태는 여전했지요. 부인, 그러지 마시옵소서. 공자님, 어머님 뵈러 왔다가 일이 늦어졌는데 우리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주한상이라도 대접하고 싶사옵니다.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영다리만 데려가시옵소서. 영달아, 숙향과부님이 저리 친절히 대접하시겠다는데
어서 가보거라. 영달의 어머니가 이때다 싶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하오나, 에구, 이 답답한 녀석. 우리가 일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겠다는데 어서 가보거라. 아버지 약값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사옵니까? 마지못해 일어선 영달을 숙향 과부가 얼른 소매를 끌며 말했지요. 어서 가시죠. 달빛이 이리 고운데 술 한잔 나누어야지요. 그렇게 잠시 후 과부의 집에 도착한 영달이 과부의 방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향내가 풍겼습니다. 공자님, 아랫목에 편히 앉으시어요. 제가 옷고름이 살짝 풀어졌는데 좀 메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어머나, 어디가 아프신데요? 제가 다독여 드릴게요. 이리 누워보시와요. 아니옵니다. 아버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밤이 이리 깊었는데 어디서 아버님 소리가 나신다고. 그때였습니다. 허둥지둥 도망치려던 영달은 미끄러운 마루바닥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아이고 엉덩이야. 공자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는지요? 과부가 달려들려는 순간 영달은 기겁을 하고 엉금엉금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공자님, 저는 단지 등을 두드려 드리려 했을 뿐인데. 영달은 치맛자락에 걸려 구르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뒤에서는 과부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고, 저리 어여쁜 공자님을 놓치다니. 예전 서방님은 늘 내 등마사지가 일품이라 하셨는데. 그날 밤 영달은 자신의 방에 누워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지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과부님과 혼이 나면 당장의 가난은 면할 수 있겠으나. 떠오르는 달빛에 영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자님, 계시나이까? 담장 너머에서 다시 들리는 과부의 목소리에 영달은 화들짝 놀라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자님, 바깥마당에 제가 빚은 약주를 두고 왔사온데 제발 함께 가시옵소서. 달빛이 이리 고운데 어서 나오시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개 한 마리가 컹컹 짖기 시작했고 이어 여러 마리의 개들이 합세하여 온 마을이 개짖음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내일 다시 오겠사옵니다. 다행히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영달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대로 마을에 머물다가는 과부님의 구애를 계속 받게 될 터. 아버님, 어머님의 병고하는 걱정되오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구나. 달빛은 여전히 영달의 창호지 문을 비추고 있었는데 영달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지요. 그러고 보니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한양 가는 길에 계신 은사님 댁에 잠시 머물다 가라 하셨는데. 영달은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병중에도 아끼던 책 한 권과 어머님이 반찬값을 아껴 모아두신 30냥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날이 밝기 전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아버님, 어머니, 이 불효자식 용서하여 주옵소서. 꼭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겠나이다. 그렇게 영달은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뒷산 고갯길로 향했고 과거길에 올랐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답니다. 그렇게 한양으로 올라온 영달은 6개월 뒤 과거 시험장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랴. 시험장에서 나온 영달의 얼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는데 애고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시제가 하필이면 당국의 전정에 관한 것이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영달은 현실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었지요. 게다가 한양은 너무도 물정이 빨랐고 30냥은 열흘도 채 버티지 못했답니다. 이대로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차라리. 그때 문득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영달아, 남쪽으로 100리쯤 가다 보면 청량사라는 절이 있느니라. 그곳 주지스님은 나와 막역한 사이니 혹여 어려움이 있거든 찾아가 보거라. 영달은 마지막 남은 쌀 한 되를 꾸려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아, 그대가 바오. 김 선생께서 말씀하시던 영달이구나. 자네 이야기는 들었다네. 청량사 주지스님은 영달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산중이라 곡식은 넉넉지 않으나 맑은 물과 고요함은 넘치나니 이곳에서 글 읽으며 다음을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영달은 청량사의 작은 암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절의 일을 돕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글을 읽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밝으니 약수터에서 책이나 읽어볼까? 영달이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하늘색 비단 옷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수터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에 비친 하얀 살결이 눈부시게 빛났지요. 아, 아가씨, 영달이 무심코 아가씨를 불렀는데 순간 아차 싶어 황급히 눈을 가리고 돌아섰는데 그때였습니다. 누구시기에 소녀를 보다니 아버지께 아레어 공자님을 옥에 가두어야 마땅하겠군요.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영달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가씨, 잠시만. 이것은 실수였사옵니다. 달빛이 밝아 글이나 읽을까 하여 나왔다가. 글을 읽으러 오셨다고? 그렇담 어디 한번 시 한 수를 읊어보시지요. 그것으로 공자님의 진심을 헤아려 보겠사옵니다. 영달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늘이 내린 이 고요한 밤에 달빛은 맑은 물을 비추고 영달이 즉석에서 시를 읊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나, 그리 훌륭한 시구를 즉석에서. 그제야 영달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여인은 이미 옷을 바로 하고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채이월이라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시어 이곳 산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 산중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이월 낭자의 눈이 커졌지요. 호랑이가 강원도에는 호랑이가 많다 들었사온데. 그때 달빛 아래 커다란 그림자가 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월은 걱정스러운 듯 영달의 소매를 살며시 잡았답니다. 낭자, 어서 이쪽으로. 영달이 이월을 감싸 안으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필 관찰사의 따님이 위험에 처한 이런 상황이라니. 영달 서생님, 저기. 이월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범의 눈동자가 달빛에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낭자님, 제 등에 업히시오. 관찰사 영감님의 따님이 이런 데서 해를 입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남녀가 어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옵니다. 영감님께서도 따님의 아니가 먼저라 여기실 것이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달은 이월을 업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앞에는 깊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영달은 이월을 아는 채 계곡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둘의 몸을 휘감았지요. 흡 차가워라. 그 순간 이월에 젖은 비단 옷이 영달의 등에 닿았는데 비단 아래로 비치는 부드러운 살결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자 영달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서생님, 너무 강하게 안으시면. 달빛 아래 이월의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영달은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낭자님, 그러니까 너무 바짝 붙지 마시고. 아이고, 길이 안겨있자니 제 심장이. 낭자님, 소인의 심장도 멎을 것만 같사옵니다. 그런데 서생님의 손이 지금. 왜 그러십니까? 영달은 그제야 자신의 손이 이월의 그곳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아이고, 송구하옵니다. 순간 영달이 허둥지둥 손을 놓자 이월이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물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행히도 호랑이는 물을 무서워하는지 계곡 건너편에서 으르렁거리다 발길을 돌렸지요. 낭자님, 이제 안전하옵니다만. 서생님,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것은 제 심장 소리이옵니다. 낭자님, 기침이라도 드실까 걱정이오니 암자로 가서 불을 쬐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런데 길이 젖은 몸으로 어찌. 게다가 아버님께서 아시면. 소인은 관찰사 영감님의 따님을 구하려 했을 뿐 다른 뜻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달은 이월을 업은 제 암자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이월의 체온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관찰사의 따님을 이리 업고 가는 것이 꿈만 같았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청량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관찰사 영감님의 따님이 절 근처 암자에서 밤을 새웠다고? 주지스님은 땀을 닦으며 영달에게 달려왔지요. 허나 소인은 단지 호랑이로부터 낭자님을 구하려. 아니, 그게 아니라 관찰사 영감님께서 지금 절 마당에 와 계시다. 스님의 말에 영달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관찰사의 노여움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리 나오너라. 떨리는 다리로 마당에 나서는 영달.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찰사의 표정이 노기를 띠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어젯밤 우리 이월이를 구해준 그 선비인가? 소인 영달이라
하옵니다. 어젯밤 호랑이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내 딸을 구했다지? 그저 지나가는 선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때였지요. 관찰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이월이가 내 이야기를 하더구나. 내 앞에서 그 이쁜 것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찌나 자세히 말하던지. 치를 읊는 재주며 용기며. 영달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월이 아버지께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내 딸아이가 저리 누굴 칭찬하는 건 처음이구나. 게다가 내 학식을 주지스님께서도 극찬하시더구나. 소인은 아직 부족한 글재주로 과거를 한번 낙방한 커허, 과거는 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내 생각에는 말이다. 관찰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달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월이와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영달은 하늘이 무너졌다 솟는 것 같았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안이었지요. 소인은 한미한 집안에 집안은 상관없다. 내 부은이 내가 쓸만한 사위감일 것 같구나. 하오나 소인은 영달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월의 모습이 아른거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자신의 꿈이 떠올랐지요. 감사합니다만 소인은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사옵니다. 한미한 집안의 자식으로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있는데 이리 좋은 제안을 받자니 죄송스러울 따름이옵니다. 켜면 과거에 급제한 후에 그때는 소인의 능력을 증명한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사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도 바로 혼인을 허락하겠다는데 거절하는 것이냐? 소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사옵니다. 영달의 대답에 관찰사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금방 흘렀고 영달은 다시 한양으로 떠날 결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거에 꼭 급제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영달은 관찰사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날이 이제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이월이 쓸쓸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서생님, 이월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요. 영달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월을 바라보고는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그렇게 영달은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주막에서 잠이라도 자야 할 텐데. 한양으로 가는 길, 날은 저물고 전 재산이라고는 고작 성냥. 한숨만 나올 뿐이었지요. 그때였지요. 공자님, 이리 오시구려. 돌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영달은 흠칫 놀랐습니다. 누구시옵니까? 허허, 무서워 마시구려. 이 할매는 달기라고 하오. 저기 저 기방 주인이 왜다. 달빛에 비친 노파의 모습은 한껏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주름진 얼굴을 감출 순 없었지요. 소인은 그런 데서 아이고, 그런 데가 아니라 잠자리를 찾으시는 듯하여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어 가시구려. 마침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많이 묵고 있사옵니다. 영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지요. 그저 잠자리만 빌리고 싶사옵니다. 허허, 그려. 어서 오시구려. 그런데 기방에 들어서자 여인이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아이고, 이 얼굴은 23, 24 정도 되시려나? 어디 보자. 이 송금은 노파가 갑자기 영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허허, 내 그저 송금과 관상을 보는 것이니 겁내지 마시구려. 귀하게 될 상이온데. 어머나! 노파가 갑자기 영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옵니다. 공자님 고향이 혹시? 소인은 청주 영달골에서 아이고, 이래도 모르시겠소? 나는 공자님의 돌아가신 큰아버님께 평생 은혜를 입은 몸이외다. 영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20해 전 큰아버님께서 이 달기를 기생신분에서 풀어주셨지요. 그때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외다.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아버님과 닮으시기에 첫눈에 알아보았답니다. 그분의 조카님이시니 이 달기가 어찌 모르는 채 할 수 있겠소? 허나 큰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소인은 그러하시기에 더더욱 도와드려야지요. 자, 이리 오시어 한잔 하시지요. 노파는 영달을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소인은 술을 허허,
과거 보러 가는 길에 술 한 잔이 무에 대수겠소? 월양아, 이리 술상 하나 가져오너라. 곧이어 고운 자태의 기생이 술상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월양아. 이분이 바로 내가 그리도 말했던 은인의 조카님이시다. 아이고, 반갑사옵니다. 달기 어머님께 늘 말씀만 듣던 그분의 조카님이시군요. 월양은 영달에게 술을 따르며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월양이가 요즘 김 판서님 댁에 자주 드나든다지? 아이고, 어머님. 그런 말씀을. 허허, 아니다. 이분께는 말씀드려도 되느니라. 사실 노파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번 과거의 시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은 김 판서님께서 월양이에게 은근히 흘리신 말씀이 있다고 하더구만. 아니, 그러시다면 그것뿐이겠소? 사실 내가 젊었을 적에 그 영감과 잠시 노파의 얼굴이 붉어졌는데 그럼 김 판서님과 그렇고 그랬던 아이고 말씀만 마시구려. 그때 그이는 나의 버들가지 같은 허리와 달님 같은 얼굴에 반했다니까. 그러네. 노파는 팔랑거리며 속살거리더니 영달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번 과거의 시제는 춤과 효에 관한 것이 될 터이니 그리 아시구려. 영달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오나 이는 올바르지 못한 일이 아닐까요? 허허, 공자님 오해 마시구려. 이번 과거의 큰 주제일 뿐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드린 것이 아니요. 춤과 효는 선비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할 덕목 아니겠소? 노파의 말에 영달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과거 준비를 하면서 늘 현실 정치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그날부터 영달은 진정한 춤과 효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지요. 충은 임금을 향한 마음이요. 효는 부모를 향한 마음이라 이 둘이 어찌 다르다 하겠는가. 달빛 아래서도 촛불 앞에서도 영달의 붓은 쉬지 않았습니다. 과거 낙방에 쓴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욱 정진했지요. 2월 낭자, 이번에는 꼭 시험에 합격하리다. 때로는 2월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설레었지만 그때마다 더욱 글에 몰두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과거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이야말로 2월 낭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리라. 영달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제를 보는 순간 영달의 눈이 커졌지요. 임금과 부모를 모시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 과연 달기 노파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병원을 위해 산에 들어가 10만이가 된 아들이 있었으니 영달은 붓을 잡자마자 글이 술술 써내려갔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이야기와도 같았지요. 부모님을 위해 과거를 보러 온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발표 날이 왔습니다. 이번 시험의 장원급제는 영달 도령요. 순간 영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꿈이란 말인가? 얼마 후 임금님 앞에 엎드린 영달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내가 바로 그 영달이더냐. 예, 전하. 그대의 글을 읽어보니 춤과 효를 겸비한 참된 선비로구나. 특히 부모를 향한 그 지극한 마음이 글 속에 잘 배어 있더구나. 전하의 과분한 말씀입니다. 고개를 들고 이리 오너라. 자, 이제 그대에게 어떤 벼슬을 내려줄까? 그때였습니다. 전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급히 걸어 나왔는데 다름 아닌 강원도 관찰사였지요. 오라, 그대가 강원 관찰사가 아닌가? 예, 전하, 이 영달이란 자는 제 사위가 될 자이옵니다. 순간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아, 그러하였는가? 자네가 바로 그 호랑이로부터 관찰사의 따님을 구했다는 영달아, 과인이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춤과 효를 아는 자라 생각했더니 외롭기까지 하구나. 전하,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좋다. 그대에게 성균관 박사의 벼슬을 내리노라. 이제 관찰사의 사위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야. 영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6월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영달은 곧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2월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지요. 아가씨, 영달 도련님이 오셨사옵니다. 시녀의 외침에 2월이 맨발로 뛰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달빛 아래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2월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달빛만 보아도 가슴이 떨렸사옵니다. 2월 낭자. 관찰사도 크게 기뻐하며 혼례를 서두르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월이가 좋은 사위를 얻었구나. 혼례는 다음 달 장달에 치르도록 하거라. 그렇게 관찰사의 명으로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2월에 혼수도 준비되고 영달의 본가에도 소식이 전해졌지요. 한 달 뒤 드디어 혼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가 드디어. 시녀들의 수군거림 속에 2월이 연지곤지 찍은 얼굴로 나타났고 붉은 원삼의 금관을 쓴 모습이 달빛 아래 목욕하던 그날처럼 아름다웠지요. 그렇게 혼례식이 끝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지. 예식이 끝나고 초가 밝혀진 신방. 부인, 서방님, 영달이 조심스레 2월의 손을 잡았는데 그런데 부인, 왜 이리 뜨는 것이오? 저도 잘 모르사옵니다. 서방님, 그날 이후로 소녀는 매일 밤 달이 뜰 때마다 서방님을 그리워했사옵니다. 그날 이후라면 호랑이를 피해 계곡에 뛰어들었던 그날 밤 말입니다. 2월은 홍장삼을 개켜두고 말을 이었지요. 서방님의 등에 엎여 물살을 건널 때 그때 서방님의 심장 소리가 소녀의 가슴에 닿았사옵니다. 2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뒤로 달만 보면 서방님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사옵니다.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달을 보며 서방님 생각에 잠 못 이루었지요. 부인, 영달이 다가가 2월의 어깨를 감싸자 은은한 향내가 코끝을 스쳤지요. 서방님, 그날 밤 계곡물이 차가워 소녀가 떨고 있을 때 서방님께서 더욱 꼭 안아주셨지요. 그때 서방님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옵니다. 허나 그때는 정말 아무 뜻도 없이. 후후, 거짓말이시지요? 서방님의 심장 소리가 그렇게 빨랐는데. 2월이 살며시 영달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보시와요, 지금도 그때처럼 둥둥 뛰고 계시나이다. 달빛은 여전히 창가에 머물러 있었고 촛불은 더욱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밤새 들려오는 2월의 달콤한 속삭임은 마치 봄날 밤 꾀꼬리 소리와도 같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영달은 2월과 마침내 고향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저기 오시는 분은 영달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말을 타고 들어서는 행렬을 본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달의 뒤로는 술의 20대가 줄지어 따르고 있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영달이 큰 절을 올리자 그의 아내 2월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어쩜 이리 예쁘고 고우신지. 어머니는 영달이 선녀 같은 며느리와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셨지요. 어머님, 이것 보십시오. 아버님이 병안에 좋다는 산삼이옵니다. 영달아, 저 수레에는 무엇을 씌운 것이냐? 예, 아버님, 마을 사람들과 나눌 곡식과 포목이옵니다. 영달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외쳤답니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 부모님께 쌀 한 대라도 구워주신 분들, 집에 불이 났을 때 달려와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마을 모든 분들 모두 나오시어 이 곡식과 포목을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영달 서생님, 돌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축향 과부였지요.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부님은 어찌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과부가 아니라오. 작년에 좋은 분을 만나 시집을 갔답니다. 아니, 그러하셨습니까? 그날 밤 서생님이 도망가신 후 이 몸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오. 그 뒤로 마음을 고쳐먹고 착실히 살았더니 좋은 인연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늘 서생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때 서생님께서 도망가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것이오. 아니, 그런 말씀을.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2월이 슬쩍 영달의 팔을 꼬집으며 말했답니다. 서방님, 무슨 이야기인지 나중에 자세히 들려주셔야겠네요. 아니, 그게 말이오. 영달이 당황하는 모습에 2월과 숙향은 서로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영달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려, 그저 가난한 선비집 자제였는데. 그때 마을 훈장님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스승님. 영달이 급히 일어나 큰 절을 올렸지요. 그래. 이제 보니 내가 진정 내 제자로구나. 스승님, 말씀이 어찌.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은 제자들이 많았다. 허나 고향에 돌아와 이렇게 베푸는 제자는 내가 처음이니라. 훈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인, 잠시 이리 오시오. 예, 스승님. 부인처럼 곱고 귀하신 분께서
우리 영다리를 잘 보살펴 주어 고맙습니다. 아니옵니다. 오히려 제가 복이 많아 일이 좋은 낭군을 만났사옵니다. 달빛 아래 스승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느니라. 고진감래. 쓰든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니라. 스승님, 영달아. 내가 바로 그 말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성공한 뒤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으니. 훈장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달빛은 여전히 마을을 비추고 있었지요. 이렇게 영달은 벼슬과 재물만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마음까지 함께 가진 참된 선비로 살았다고 하네요. 고운님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